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온 가족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이민가의 이민사입니다. 예,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과 그 아주 지리한 장마로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예, 어둠이 지나면 빛이 나듯이 조금만 더 힘내시고 모두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 정부가 가장 선호하는 외국인 영주권이라 할 수 있는 EB1A와 NIW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는 중요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선 제가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고객분들과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EB1A와 NIW 그 중에서도 특히 NIW 영주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계신 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NIW라고 하는 영주권의 개념을 잘 정립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NIW 영주권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저는 수상 기록이나 논문, 뭐 특허 등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럼 NIW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NIW 영주권은 신청자가 속한 분야에서 해당 분야의 발전에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업적 자료를 가지고 주장하는 영주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지도가 있는 관련 분야의 수상 기록이나 연구 성과인 논문, 특허가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자료들이 아니더라도 NIW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특정한 팀 프로젝트를 내가 팀 리더로 기획을 하고 팀을 구성해서 진행한 결과 회사의 신기술 개발이나 매출에 상당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이 역시 관련 분야의 중요한 업적으로 주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관련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를 함으로써 일간지나 방송에 소개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미국의 국익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NIW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케이스 중에서 학사나 석사 학위자로 다른 어떤 수상 기록이라든가 논문, 특허 등이 없이 이런 프로젝트의 성과만으로 주장해서 승인을 받은 사례가 꽤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볼까요? 둘째, 저는 의대 교수가 아닌 그냥 평범한 개업이라 주목할 만한 어떤 논문이나 학술 발표 등이 전혀 없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학 분야 역시 가장 보편적인 입증 자료는 뭐니 해도 국제학회지 등에 실린 논문이라든가 학술 발표 자료 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의 특성상 이러한 논문을 작성하거나 학술 발표를 하지 않는 개업 의사분들은 그럼 어떻게 NIW 영주권을 도전할 수 있느냐 하면 의학 서적을 집필해서 시중의 책을 판매했는데 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거나 4대 일간지 등의 어떤 인지도가 있는 신문에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의학 칼럼을 싣는 것도 좋고 방송에 고정 패널로 참여해서 의학 지식을 대중에게 널리 전파하는 것도 좋은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학 분야별로 차이는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학과 같이 자신만의 독특한 시술법을 개발해서 성공을 시킨 사례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도 역시 NIW 영주권을 노려볼 만합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내용들은 실제 저희를 통해서 NIW 영주권을 받으신 개업의사분들의 실제 사례입니다. 자, 따라서 현재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개업의사분들께서도 미리부터 나는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이 되신다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자, 다음으로 많이 듣는 질문으로 세 번째, 네. 저는 공학 분야가 아닌 인문학 전공이라서 역시 논문이나 특허가 없는데 안 되겠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NIW는 연구 개발을 주로 하고 이에 대한 실적 자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공학자들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문학 분야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NIW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거나 신청 자격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문 방송학을 전공하고 방송국에서 PD로 활동하신 분의 경우에
어떤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을 토대로 저명한 수상 기록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 제작 환경을 뭐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방송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공헌한 내용들을 증명해서 무사히 NIW로 영주권을 받으신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학을 전공하신 공무원으로서 일선 행정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손쉽게 해결을 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은 내용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NIW라고 해서 꼭 논문이나 특허 등의 어떤 연구 실적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과연 신청자가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어떤 공헌점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질문들은 내가 자격이 될까? 하고 의외로 자신의 능력을 너무 낮추어 보시는 분들이 흔한 오해라고 한다면, 마지막 질문은 반대로 너무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시는 분들이 하는 흔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NIW가 석사학위 이상자가 신청한다고 하던데 저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무조건 되는 건 아닌가요? 네. 자, 제가 NIW의 핵심이 관련 분야에 어떤 이바지를 했느냐라고 했죠. 그렇다면 단순히 박사학위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에 충족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학위는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지 NIW를 신청하는 충분한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학위보다는 실질적으로 관련 분야에서 어떤 족적을 남겼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exceptional ability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비록 학위가 학사 이하이신 경우라도 본인이 관련 분야의 연구 성과 등으로 상당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면 exceptional ability, 즉 예외적인 능력, 학위를 대체할 수 있는 예외적인 능력으로 NIW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학위 이외에 다른 업적 자료가 전혀 없다. 이러면 박사 학위자라도 NIW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 자신이 신청 자격 조건에 부합이 될지 아니면 아예 불가능할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미국 EB1A와 NIW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하게 갖는 오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